안녕하세요, 류한의사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아토피피염 환자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땀나고 더워지니까 더 가렵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피염은 여름철에 흔히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도만 증가했다고 아토피가 악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피염과 관련된 습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습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해서 아토피가 악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아토피피염은 여름에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호전되는 측면이 있고 악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악화되는 측면을 먼저 이야기해보면 아토피피염은 여름철이 되게 되면 온도가 상승을 하죠. 온도가 상승하니까 덥죠. 그러니까 피부 표면 온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의 표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피부의 염증 반응은 직접적으로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더 증가하니까 더 가렵죠. 더 가려우니까 더 긁죠. 그래서 외상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름에 땀이 분비되겠죠. 근데 아토피피염 환자분들 땀이 미세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럴 때 땀이 증발하고 나서 소금기가 남거든요. 근데 이 소금이 황색 포도상구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긁은 부위에서 2차 감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땀나고 습한데 긁으니까 상처가 나고 거기에 세균이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세균 감염이라는 2차 감염이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게 되면 아토피 자체가 악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균 감염이 더 많이 돼서 또 악화되기도 하고,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해서도 아토피피염이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플레어 같은 현상이라고 해서 독소 분비에서 갑자기 아토피가 확 심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토피피염이 급격하게 심해지는 경우들이 여름철에는 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두 번째인데 호전되는 측면도 있어요. 아토피피염 같은 경우는 피부에 태선화 그리고 각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겨울철에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토피피염은 겨울철에 피부가 정체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름철은 그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으로 혈액순환이 많이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부 측면에서 보면 재생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토피피염 같은 경우는 태선화, 각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는 그죠, 혈액순환이 많이 되니까 재생 능력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피염은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잘만 관리하면 호전이 굉장히 잘 되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악화되는 요인을 호전되는 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여름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되는 게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와 체온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이제 취미가 마라톤이라고 했죠. 달리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막 달립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달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달리기를 하면 체온이 급상승을 하죠. 그래서 땀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땀을 분비하면서 피부 표면으로 혈액순환이 많이 되고 소화기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운 여름철일수록 피부 표면으로 더 많은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땀이 분비되거든요. 그런데 땀이 분비될 때 습도가 막 80%, 90%가 되면 이 땀이 분비된 땀이 증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에 고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인 그 수분, 땀으로 인해서 발환이 또 안 일어납니다. 2차적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체온은 상승하는데 땀 분비는 안 돼. 그래서 피부 표면 온도는 점점점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뇌로 가는 열도 더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주된 이유가 뭐냐면 습도입니다. 습도. 온도가 높았을 때 달리는 것과 습도가 높았을 때 달리는 것 중에 습도가 높았을 때 달리는 게 굉장히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토피피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습도가 높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체온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더운데. 근데 습도가 높아지면 발환 작용을 더 못하게 막는다 그랬죠. 아토피피염도 미세하게 발환이 이루어지는데 습도가 높으니까 그 발환이 잘 더 안 되겠죠. 아토피피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선화되어 있고 그리고 각질이 많이 덮여있기 때문에 땀구멍, 그저 덕트 구조로 되어 있는 땀구멍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땀구멍인데도 습도가 높으니까 그것마저도 더 원활하게 작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죠? 습도가 높으니까 발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 찝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은 더운 여름철 습도가 높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그저 마치 식은땀이 난다는 것처럼 피부가 찝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져보면은 축축합니다. 증발이 잘 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죠. 이때 아토피가 굉장히 많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표면 온도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습도 역시도 피부 표면 온도를 낮추지 못하는 방해인자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습도를 보게 되면 7월에서 8월의 평균 습도를 보면 78%에서 79%, 80% 평균 습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습도 국가거든요. 그리고 3, 4월만 해도 59%에서 6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60% 정도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나라는 습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한겨울을 빼놓고는 습도 자체가 대부분 60% 이상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평균 습도를 보게 되면 59%에서 75% 정도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즉 그래서 습도 자체는 무조건 낮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염과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그랬죠. 근데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또 습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간과되는 부분인데, 오늘 할 얘기의 핵심도 이 얘기입니다. 알레르기에 대한 측면과 습도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간과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5세에서 7세 정도의 3,300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때 집안에서 가습기를 사용한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가능성이 1.55배 정도 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아토피를 좋아지기 위해서 가습기를 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가습기를 쓰면 아토피 피부염이 더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습기를 아토피에 쓰라고 한 얘기는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피부가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틀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자라는 그 단순한 논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즉 알레르기에 대한 측면을 간과한 게 가습기 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습기를 사용했을 때 집안의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가 더 많이 증식하게 되어 있다는 걸 간과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습기를 썼을 때 곰팡이는 1.51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라고 했죠. 근데 알레르기는 처음에 영아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음식 알레르기로 시작된다 그랬죠. 근데 점점 심해지면서 만성화되면서 커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흡입 알레르기로 바뀐다 그랬죠. 그게 바로 5세에서 7세 정도 사이에서 흡입 알레르기로 점차 바뀐다 그랬잖아요. 흡입 알레르기는 세 가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진먼지 진드기, 그 다음에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애완견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곰팡이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간과한 겁니다. 가습기를 사용했을 때 곰팡이는 당연히 증가를 하고 진먼지 진드기도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국은 미국보다 습도가 훨씬 더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을 가보면 습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죠. 그래서 동부나 서부 다 남부 빼놓고는 대부분 습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고습도 국가라 했죠. 평균 습도가 59%에서부터 75% 정도로 굉장히 습한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곰팡이가 더 많이 살겠죠.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도 더 많이 살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한겨울 1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가습기 사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습기라던가 에어컨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틀어서 습도를 날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 습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습기를 이용하거나 에어컨의 제습기 이용을 이용해서 습도를 지속적으로 날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곰팡이 같은 것들이 증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습도를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낮춰도 낮춰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습도를 낮추는 제습기라던가 에어컨의 제습기 이용을 이용해서 습도를 낮추는 노력들을 계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습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당연히 습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가습기 사용을 하거나 습하게 유지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라던가 진먼지 진드기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흔히 습도 조절을 잘못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거에서 제습기 이용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제습기를 이용을 해서 습도를 무조건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가습기를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